네, 안녕하세요. 카타임 토마입니다. 가끔 이제 알페온에 대해서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곤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듣는 게 도대체 이 차를 왜 샀냐? 물론 이제 알페온 차 좋은 차다 이런 댓글들도 많지만, 도대체 왜 샀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차를 왜 샀냐? 또 이 차에 대해서 장단점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는 그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차를 왜 샀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산 게 2014년도였어요. 그때 현대자동차에서는 그랜저 HG를 출시하면서 그랜저가 국민차로 발돋움하던 그런 시기였죠. 불티나게 정말 많이 팔렸습니다. 그때 차량 리뷰어 중에 김기태 PD님, 가장 좀 지명도가 있었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열심히 활약을 하고 계신데, 그때 당시에 김기태 PD님이 이 그랜저 HG 2.4L 모델을 보면서 내비게이션 하나 정도만 넣고 타면은 3천만 원 초반대에서 굉장한 만족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총평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아마 더 팔린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진짜 그랜저 많이 팔린 것 같아요. 당시에 저는 크루즈 디젤을 타고 있었습니다. 마침 좀 큰 차를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지라 그 영상을 보고 그랜저를 한번 시승을 해봤죠. 근데 만족스럽게 타던 크루즈 디젤과는 성향이 좀 다르게 느껴지다 보니까 이질감 비슷한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를 사기보다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전에 알페온 3.0도 나왔었죠. 그래서 알페온 3.0도 시승을 해봤어요. 크루즈 디젤을 만족하면서 타고 있다 보니까 알페온 3.0이면은 크루즈의 어떤 좀 확장판?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요. 그래서 한번 시승을 해봤는데 완전 대실망했죠. 무거워서 엑셀을 밟아도 차가 나가지 않는 느낌. 그리고 이 3.0인데 오르막길에서 힘들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냥 크루즈 디젤 좀 더 타다가 더 좋은 차 나오면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랜저도 마음에 안 들고 알페온도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상황에서 알페온이 2.4가 나오고 미션이 바뀌었다라는, 미션이 좀 더 좋아졌다라는 소식이 들렸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기태 PD님이 미션 바뀌었는데 차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총평을 내린 영상을 또 봤고요. 그래서 쉐보레 전시장에 가가지고 2.4 모델을 시승을 해봤죠. 근데 괜찮은 거예요. 좀 더 빠릿빠릿해졌고요. 되게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주행 질감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같이 시승에 나갔던 와이프도 대만족을 했고, 몇 가지 옵션이 좀 불만이었죠. 크루즈 컨트롤이 없다는 점이나, 그리고 인피니티 오디오를 선택했더니 블루투스 오디오를 기능을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나 이런 게 좀 불만스럽긴 했는데, 그래도 주행 질감이 워낙 좋다 보니까 저희 또 그런 거 엄청 따지거든요.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2014년도에 샀으니까 10년이 지났죠. 10년이 지났는데 당시에 3,704만 원,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3,704만 원이었는데 280만 원 정도를 할인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400 중반? 그 정도의 돈을 주고 이 차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정도 등급의 차를 사려면, 제가 샀던 게 이제 2.4 중에서 썬루프 뺀 풀옵션이었거든요. 이 정도 등급의 차를 사려면 지금은 이제 5천만 원 이상을 줘야 되는, 진짜 차값 진짜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3천 중반에서 5천이니까 따져도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자, 후회하지 않냐는 질문들을 하세요. 당연히 후회하죠. 당연히. 10년 넘게 타면서 이게 시간이 되게 빨리 흐른 것 같지만 꽤 긴 시간이에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 동안 같은 차를 탄다는 거 진리죠, 솔직히. 그 당시에 만약에 그랜저를 샀으면 좋은 가격을 받고 중고로 팔고 또 새 차를 타고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워낙 감가상각이 이렇게 심하다 보니까 다른 차를 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이렇게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바꿔 말하면요, 감가상각도 감가상각이지만 만약에 차가 안 좋았다면은 제가 그 감가상각 감수하고서라도 바꿨겠죠. 하지만 계속 이렇게 10년 넘게 타고 있는 거는 차가 그만큼 괜찮으니까, 지금까지도 만족스러운 주행 질감을 선사해 주니까 타는 거예요. 차가 안 좋으면은 조금 손해보고 팔았겠죠. 특히 이 주행 질감은 여전히 좋아요. 여전히 다른 차들과 비교해도, 지금 나오는 차량들과 비교해도 이 주행 질감에서는 뒤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리비에 대해서 좀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저는 글쎄요, 타면서 수리를 엄청 심하게 큰 돈이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도 미션도 잘 작동하고 있고요. 솔레노이드 밸브 요거 갈아준 거, 그리고 워터펌프 갈아준 거. 이 워터펌프는 큰 문제는 없었는데 이제 시기가 돼서 DIY로 갈아줬고요. 아이구가 갈아줬고요. 또 솔레노이드 밸브 같은 거는 16만 원이면 갈았으니까 정식 그 센터에서 큰 돈이 안 들었고, 소모품은 당연히 교환해 주는 거니까 그럼 큰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또 점화 플러그 갈아준 거 그런 거 말고 후륜 서스펜션은 찌그덕 소리가 나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부품을 사가지고 저 일산에 있는 그 성지 GS 뭐였지 하여튼 그쪽에서 가가지고 사제로 갈아가지고 한 20만 원 정도에 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크게 돈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타시면서 뭐 수백만 원 깨졌다,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 저는 아직까지 체감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또 어떤 분들 보면은 11만 탄 차 중고로 가져와가지고 13만 킬로미터 정도까지 타다가 2년 만에 폐차시켰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관리 안 된 차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앞에 11만을 어떻게 탔느냐에 따라서 이 차가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 그 앞에 그 11만 동안 탄 거를 무시하고 쉐보레가 차를 못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신차를 구매해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여태까지 큰 속을 썩인 적이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찌그덕거리는 소리는 제가 일찌감치 좀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게을러서 그런가 오래 끌다가 조치를 했는데, 조치를 하고 나서는 굉장히 이제 만족스럽게 타고 있죠. 저는 엔진 오일이나 미션 오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소모품들 주기적으로 교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아침에 시동을 키면은 이 RPM이 쭉 올라갔다가 1000 이하로 이렇게 떨어져요. 그 시기까지 바로 출발을 안 하고 예열을 좀 했어요. 이걸 꼭 지켜줬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엔진 소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주면서 차를 관리하니까 지금까지 뭐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모르죠. 또 미션이 유리라고 하니까 미션이 깨질 수도 있고 어떤 또 난관들이 이렇게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더 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알페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이것 말고도 드릴 말씀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혹시 또 드릴 말씀이 있으면 이것들은 또 차차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시청 감사합니다.